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측백나무 오일에 대한 효과와 효능에 대한 글을 제가 써서 올려놨는데요.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면 연락하셔서 이 측백나무 오일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한결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연일 미국에서 전해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CIA에서 북한 문제 분석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퇴직 후에 미국 정부의 백악관에서도 일을 했고 주요 부서에서 일을 했던 수미 테리에 관련한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수미 테리로 인한 파편,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수미 테리로 인한 파편. 자, 파편이란 얘기는 무슨 모체가 있는 폭탄이 터져서 퍼져나가는 작은 조각조각 편린들을 우리가 파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일간지들이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요. 과연 이번에 이렇게 공소장이 31페이지나 달하는 것이 왜 미국 법무부가 발표를 했을까? 그리고 수미 대리는 5만 불을 즉시 내고 50만 불인가요? 한 7억 원 가까운 돈인데 그 돈을 내고 이제 얼른 지금 이제 구속돼서 깜빵 가는 건 면했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국 정부 안에서 미국의 안보기관을 길들이려고 했던 모종의 불순한 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한국 내에 있는 이러한 한국의 못된 인간들에 대해서 반발을 한 미국 측의 대응으로 관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한국 정부 내에서 미국을 길들이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독자 노선을 취한 꼴값을 떠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서 그 한국의 안보기관이라는 국정원 애들을 만나서 이리저리 밥도 먹고 차 마시고 가방 같은 거 받았던 이거 수미 테리 박사가 지금 옆에서 짱돌을 대신 얻어맞은 게 아니냐, 파편을 얻어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수미 테리를 보면은요, 항시 그녀가 보면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죠. 보면은 늘상 보면은 우리 전통적인 자유우파들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수미 테리가요, 여러 가지 제 컨퍼런스에 혹은 세미나에 나와서 언급했던 얘기를 보면은요, 이 수미 테리는요, 어찌 보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군산 복합체라 할까요? 아니면 네오코니아라 그럴까요? 그런 쪽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오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의 질서를 새로운 보수로 이 세상을 지배해 가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서 정말로 일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믿기보다는 수미가 갖고 있었던 독특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한국 애들과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미가 한국 정부를 위해서 미국 내부에 있는 걸 갖다 몰래 쥐새끼처럼 물어다가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알려줬다. 이게 뭐냐면, 북한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작원들이 대한민국에 많죠. 대통령실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외교부에도 있고 곳곳에 한국 정부 내에
친북, 친중의 간첩, 뿌락지들이 이런 내용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흘렸다, 유출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최근에요. 최근이라 그러면 이제 뭐 20, 30년 내도 최근입니다. 수미 테리나 그다음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를 하고 있었던 정박이라는 이 사람도 최근에 지금 7월 초에 그만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둘 사이에 수미 테리와 정박은요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였어요. 자, 그런데 2007년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CIA 안에 중국 쪽의 그 clandestine operation 비밀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 리더가 홍콩계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자가 바로 중국 안전부에 포섭되었던 이중 간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수십 명의 미국의 에이전트들이 중국과 북한 내에서 자기들도 이유도 모른 채 잡혀서 총살을 당하거나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자, 이 중국계, 홍콩계로 위장되어 있던 그러니까 Chinese American이 CIA에 입사하면서 이자가 중국 전체 공작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이 이중 간첩 때문에 2008년도부터 FBI가 아주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었죠. 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과 2015년, 17년까지 CIA, DIA 이런 쪽에서는요. 이 이중 간첩, 중국계의 이중 간첩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본 시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수미 테리 같은 경우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에 어떠한 정보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고 미국에 정보적인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소위 라비스트로서 라비 컴퍼니나 뭐 라비 그룹이나 어쨌든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죠. 따라서 뉴욕 검찰에서 또 FBI에서는 당연히 수미 테리가 한국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미국의 고급스러운 비밀 자료를 한국에 몰래 갖다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조사를 해보면 어찌 보면은 한국의 대통령실이나 한국의 국정원이나 한국의 국가안보실 이런 쪽에 숨어있는 두더지들이 미국의 정보기관을 연맥이기 위해서 또 미국의 정보기관을 우물딱주물딱 내 맘대로 쥐고 흔들려고 이번에 도전을 한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불편함을 겉으로 드러내고 야, 너네 한국에서 말이야 우리 미국의 CIA나 FBI나 NSA나 DIA나 뭐 홈랜드 시큐리티나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니네가 지금 길들이기를 하려고 그래? 웰테임드 덕으로 만들려고 그래? 잘 길들여진 개새끼로 만들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미국이 칼을 뽑았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 있었듯이 이 테리가 수미 테리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죠. 그리고 미국 가서 살았는데 주로 외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수미 테리는 그다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소위 말해서 깔맞춤을 하고 보석과 뭐 가방과 구두, 옷, 의상들이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게 깔맞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더 우아해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싶고 조금 더 그레이스풀하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과거에 다른 사례도 나왔듯이 그 간첩 혐의로 잡혀서 죽음을 초래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이 돈에 환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왜 그러냐? 있어서 넘쳐나기 때문에 있는데도 폐물도 안 걸치고 배지나 브로치나 목걸이 이런 걸 안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왜?
아니 집에 가면 다 있는데 뭐라고 주렁주렁 걸치고 다녀 귀찮게. 그냥 정작 필요한 하나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태도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인류대학을 나왔어. 뭐 좋은데 나와서 석사 박사기도 해. 그런데 이 뭔가가 허전해. 물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고 여자 같으면 옷이 필요하고 뭔가 좀 깔맞춤할 만한 좀 한 1억 원짜리 이거 좀 브로치도 있으면 좋겠고 진주 목걸이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거 살 형편이 안 돼. 다이아도 좀 몇 캐럿짜리 좀 있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찾는 게 뭐냐면 허영심에 이제 들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뭐 중국 간첩 때문에 CIA가 고초를 겪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미텔이 이번 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요. 젊은 코리안 아메리칸 영 제너레이션들입니다. 2세대, 3세대에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미국의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질 것 같습니다. 왜? 야, 니네 한국 애들은 말이다. 들어왔다 그러면 도둑질을 해. 간첩질을 해. 쥐새끼야. 두더지 새끼야.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대, 20대에 훌륭한 자질이 되어 있는 우리 젊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미국의 연방정부에 좋은 기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안에도요. NSA 있죠. CIA, DIA, FBI, 그 다음에 DEA, 그 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 그 다음에 뭐 군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총 16개가 있어. 지리정보국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제주가 좋아도 야 최근에 발생한 그 수미테리 걔 때문이라도 너희들은 안 돼. 안 뽑아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응? 젊어서 정말로 재능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들 경력 관리도 했는데 막상 고급진 연방정부 기관에 특히 에이전시 같은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네는 한국인이라서 못 받아줘.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걸어갈 때요. 절대로 눈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눈은요 하얗고 깨끗하죠. 그죠? 하얗고 깨끗한데 그 위를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대사께서 그 답설이라는 시를 과거 남기셨어요. 뭐냐면 답설 야중거 할 때 불수호란행하거라. 금일 행적은 수작 후인정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답설 눈을 뽀도독 밟아서 설야를 가는 눈 쌓인 들판을 이렇게 밟고 쭉 거길 갈 때는 불수호란행, 호란행의 호가 오랑캐라는 뜻이야. 라는 어지러울 란자죠. 그러니까 불수는 모름지기 숫자인데 마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이 불자가 있으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지그재그 개판 짚고 걷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금일 행적. 오늘 나의 행적, 나의 행적 있죠. 에? 내가 발걸음을 딛고 나아간 이 발걸음, 발자취, 나의 언행이 수작, 반드시 뭐가 된다 이거. 뭐가 돼? 후인정, 뒤따라오는 사람의 마침표가 된다. 두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내가 올바른 처신을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면은 바로 내 뒤따라오는 내 자식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바르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올바르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악이 돼.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웬 진짜 야만의 행적을 벌이더니만 이것들이 뭐라 그래서 경제공동체, 뭐 국정농단, 그 다음에 묵시적 부정청탁 봤더니 그 말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던 자들이 똑같은 짓을 했죠. 이 왜 알게 됐어 우리가? 아니 이것들이 무슨 여당 대표인지 나발인지 그런 거 하겠다고 나와갖고 서로 욕하고 원 싸움질을 하더니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하면 한동훈이가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이에 뭐가 쓰겠습니까? 예? 쓰겠어요? 갈라지겠죠. 갈라지고 분당하고 또 난리 쇼를 하게 될 텐데 보나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니까 그 짓을 할 거예요 또. 그건 저쪽 동네는. 그것들은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인데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오늘 얘기입니다. 이 수미테리가 이런 일을 한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좋지 못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수미테리를 걱정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미, 자네는 지금 무슨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국정원 애들이 그동안 자네한테 받았던 내용들을 다 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간첩 안 될까? 그래도 간첩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국정원 애들이 의리가 없거든, 신의도 없고 완전 양아치들이거든. 특히 지금 지휘부에 앉아있는 애들이 다 그래. 다 양아치들인데 그 양아치 자식들이 지금까지 수미가 협조해줬던 그 자료들, 제목들을 갖다 쭉 적어서 미국에다가 되돌려주게 되면 아마도 수미는 에스피오나지, 간첩죄가 혹은 스파이 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자, 어전에 변호사를 샀다니까 잘 대응하기 바래요. 수미 씨. 나는 그대가 50이 넘은 여인이 집에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조져버리면 굉장히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대가 그동안에 그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었겠지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코트도 찾고, 그러니까 코트도 샀으면 그냥 그거 현금으로 받아서 사지. 무슨 또 외교관 면세 카드를 해가지고 또 보너스 점수 애드하는 건 또 자기 앞으로 해놓고, 참 미국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출신으로서는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니겠어? 수미테리? 올해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서 한참 이제 우아함을 폼잡고 다닐 나이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개망신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박동선 씨 사건 같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박동선 씨 사건도 보면은 좀 무절제한 그런 생활들이 많이 현장에서 노출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지금까지 수미테리가 네오콘의 이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10여 년을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눈치 빠르고 약속 빠른 FBI가 딱 보니까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거든. 거의 지금 already made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안 되겠다. 빨리 터뜨려서 회피하자. 즉 희생양, 재물을 바쳐서 우리는 좀 도망을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미테리가 왜 네오코네이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늘상 나와서 한반도의 위기가 닥친다. 한반도의 위기가 닥치고 김정은이를 그냥 둘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저보다 좀 온건하지만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지금 외교부 장관 아니에요? 거의 국무장관인데 토니 블링컨이가 한 비밀 회의 기록도 국정원 아이들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현재 조 바이든 쪽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원 간의 커넥션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친 트럼프, 친 공화당파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쿠 영향력이 작동을 해서 이번과 같은 정말 사람을 좀 약간 놀래게,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요, 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금 백악관에 복귀가 된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국과 특히 한국 안에 있는 친중 세력들, 그리고 친북 세력들에 대한 뭐가 일어날까요? 대량 청소 작업이 일어나겠죠. 이걸 보통 우리는 대량 학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미테리 그동안에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비싼 핸드백 들고 다니면서 때깔 맞춰서 폼도 잡았을 것이고 또 겨울철이 되면 멋있는 또 코트를 입고
여성의 그 attractive하고 fascinate하고 graceful한 아주 charming한 그런 향내를 뿜뿜 뿜었겠지. 물론 향수도 뿌리고 다녔겠지. 자, 그러나 너무 그렇게 물질,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너무 많이 좋아하면, 많이 탐욕하게 되면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수미테리 씨,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과천선하는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래야만 그대와 같이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가 된다? 사면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요 지금 뭐 국내에서 무슨 뭐 뭐 한다고요? 전당대회 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자, 지금 그런 그 쓰레기 만도 못한 뉴스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까지 그 시끄럽고 복잡한데 저까지 그런 거짓말도 못한 것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평가한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한마디만 한다면 이렇습니다. 한 놈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1185억 원 벌금을 때리고 35년을 구형했던 아주 악독한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또 국정농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현역 대통령 제 헌법 84조에 위반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인 취급했던 자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한동훈이고, 나머지 셋은 그딴 놈이 정해놓은 거짓된 판결문에 대해 가지고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심으로 쑤시고 도끼로 찍고 파묻고 이 짓을 했던 거야. 누가? 윤상현이, 원희룡이, 나경원이 전부 다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저것들 중에서는 무슨 여당에 대표할 만한 것도 없어. 물론 한동훈이 뭐 박영수 뭐 윤석열 다 한 팀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등에다가 사심이만 꽂았어? 그냥 시칼도 꽂고 도끼도 꽂고 다 한 거 아니야. 쇠파비도 꽂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죽여버렸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눈에 눈물이 고이겠던 자들 눈에서 이번엔 핏물이 날 때가 된 거지. 그리고 육참골단이란 말 필요 없이 너희들 같이 나쁜 사람들은요, 사실 예로 따지면 육시를 해야 돼. 사지를 갖다가 밧줄로 묶어서 사방으로 가축들이 끌고 나가서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을 해도 가볍다고 생각이 돼. 하도 못된 짓을 누구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10원을 먹어서 니들처럼 중국에게 돈 받아 먹은 거 있어? 근데 왜 그랬어 이놈들 말이야. 근데 니들한테 이제 그게 돌아온다고 봐. 기다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에 복귀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